320개다. 훈련된 마카로니 장인이 한번 면을 풀 때 보통은 320개다.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말입니다. 소는. 저는 아직도 제 18살에 태평양 혼자 건너서 맞이한 유학생활 첫째 날 밤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처량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사실 고3 6월에 이미 미국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모교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1월 달에 조기에 졸업장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학교에 도착했던 날이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늦은 오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아직 신년 방학 기간이라 가지고 캠퍼스는 텅텅 빈 상태였고 막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저는 친구도 없고 뭐 나름대로 한국에서 영어를 연습을 했지만은 이 원어민 인마들이 영어를 너무 빠르게 이야기해가지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엄청나게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기숙사를 체크인하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뭐 길 찾아온다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피곤한지도 몰랐는데 이 텅 빈 기숙사 방 한가운데 짐 딱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피곤함이 살짝 몰려오는 겁니다. 방에 침대가 있는데 침구류도 없고 이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 매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생 매트리스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쳐봅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정말로 구슬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에 진짜 철저하게 혼자 놓여져 있다는 그 현실감이 아주 매몰차게 밀려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정성을 떨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띠리리 기숙사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습관적으로 입에서 여보세요? 이게 튀어나왔고 빠르게 수정해가지고 hello? 하고 대답을 합니다. 뭐 대충 기숙사 사감 학생이 기숙사 사무실에 제 이름으로 이제 소포가 와 있다고 해가지고 대충 알아들은 다음에 다시 사무실로 똘레똘레 걸어갑니다. 기숙사 사무실에 가니까 기숙사 사감 학생이 이렇게 박스 하나를 건네주는데 당시 이제 미국에 살고 계셨던 우리 이모가 미리 보내주신 소포였습니다. 쓱 열어보니까 입학을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이런저런 간식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이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약간 한국 짜장범벅 있지 않습니까? 그 짜장범벅 비스무리한 건가 싶을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먹음직스럽게 치즈가 범벅이 된 마카로니 사진이 이제 포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조리가 된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친절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장시간 비행에 하루 종일 막 학교 찾아오느라 뭘 먹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학교에서 학생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식권을 어떻게 충전해서 사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무엇보다 청승맞게 혼자 가가지고 이제 밥도 먹기 좀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걸로 대충 때우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신입생 기숙사는 따로 주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앤치즈 컵에 이제 포장을 뜯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세면대에 이제 물을 받은 다음에 공용 그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공용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리를 했습니다. 이 조리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컵을 딱 뺐는데 와 딱 뜯어보니까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황금색 맥앤치즈 조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야무지게 먹어야지 하면서 한 입을 앙 하고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과 함께 모조리 뱉어냈습니다. 먹으면서 이게 뭐고 이거 쓰레기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조리를 잘못했나 유통기한이 지났나 다시 용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휴지통에 짬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맥앤치즈로 입맛은 잡쳤지만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이 소포를 다시 한번 뒤적뒤적 끓였습니다. 소포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먹어본 스니커즈 초콜릿바가 있는 겁니다. 그거 몇 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탈감에 침대에 다시 걸터 앉았는데 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정말로 더욱더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 유학생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한 이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먹고 뱉었던 미국인들의 소울푸드, 미국인들의 국민 음식,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의 라면 포지션인 맥앤치즈와 그에 관한 미국 문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배우는 음식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라면 끓이는 거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제일 만만하고 뭐 조리도 쉽고 맛도 괜찮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요리를 배울 때 어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음식이 바로 mac and cheese입니다. 그래서 mac and cheese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만만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 온 사람들은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이 맥앤치즈가 먹을 만해지면은 당신은 미국에 적응이 된 것이다. 왜냐? 가짜 치즈, 화학 조미료와 색소, 방부제가 만들어내는 이 기름진 가공식품의 결정체가 먹을 만해질 때면은 꿈도 영어로 꾸게 되고 미국화가 아주 잘 진행됐다는 어떤 그 나름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은 기숙사 생활할 때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백인 친구한테 야 이 맥앤치즈 기원이 뭐고 어쩌다가 이렇게 너희들 국민 음식이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마들 무식해갖고 기원 뜻도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맥앤치즈의 기원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거의 모든 미국 음식이 그렇듯 미국 음식의 기원을 찾으려면은 일단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맥앤치즈의 기원은 13세기 이탈리아 나폴리라고 합니다. 나폴리라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정보 중에 그나마 요즘 우리가 먹는 맥앤치즈와 유사한 요리는 델라사니스라는 파마산 치즈를 곁들인 요리인데 사실 파스타 면 종류도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델라사니스는 얇은 학종이 같이 생긴 면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맛이 그런대로 괜찮고 만들기도 간단하니까 유럽 전역에 이게 쫙 퍼졌답니다. 그러다가 영국 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에도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잉글랜드 인마들도 물 건너 오는 거 잉글랜드화 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잉글랜드 리처드 2세 시대에 마카로운즈라는 그런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 선생님이 프랑스 파리에 이래 출장을 갔는데 그때 파리에서 먹은 맥앤치즈가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제퍼슨 선생님이 당시 이제 노예 셰프 중에 제임스 해밍스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해밍스 선생님에게 야야야야 내가 파리에서 먹어본 게 있는데 와 그거 엄청 생각나는데 그거 한번 만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제임스 해밍스 셰프가 이거를 이래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제퍼슨 선생님이 이거를 딱 한 입 먹어보더만은 몇 개고 마카로니 말이다 몇 개고 이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고는 제퍼슨 선생님이 320개다. 훈련된 마카로니 장인이 한번 면을 풀 때 보통은 320개다. 점심 식사는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밤에 야식으로 때릴 때는 280개만 해라. 혈당 안 올라가거로. 이런 식으로 갈굼을 먹여가면서 완성시킨 게 바로 미국식 맥앤치즈가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서민들에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아니 제퍼슨 선생님이 먹는 음식이라잖요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고막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날개를 단 것이 19세기에 위스콘신에서 치즈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치즈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맥앤치즈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13년에 가공 치즈가 발명되면서 치즈 보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공 치즈 제조 공법을 특허로 찌뽕하면서 크래프트 하면은 치즈 하면은 크래프트, 이 치즈 쪽에서는 한 방구 끼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크래프트는 1937년에 세계 최초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치즈를 출시하면서 대공황 시기에 힘든 서민들에게 한 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구황식품으로 맥앤치즈는 더 큰 인기를 끕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동안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말입니다. 소는. 그래가지고 기존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그 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해가지고 당시 미국 사람들이 부족한 단백질을 이 가공식품이긴 하지만은 맥앤치즈에 들어있는 그 치즈로 대체하면서 미국 국민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 라면이 국민 생활에 침투했던 사례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인들에게 맥앤치즈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만들어 주시고 엄마가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음식, 그러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할머니가 전수해 주신 요리법으로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박스에 든 인스턴트 맥앤치즈로 빠르고 간단하게 배부르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래 있는데 미국인들이 이제 맥앤치즈를 한 젓가락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요? 물어본 다음에 혹시 할머니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조리법이 있어? 물어보시면은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맥앤치즈가 미국인들의 라면 포지션, 미국인들의 국민 음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